이번 해커톤 결과는 단순히 어떤 앱이 상을 받았나를 넘어 파이 생태계가 어떤 순서로 현실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에 가깝습니다. 많은 파이오니어가 가장 먼저 기대했던 것은 오프라인 결제와 가맹점 확대처럼 눈에 보이는 실사용 장면이었겠지만, 이번 흐름은 그보다 신뢰를 설계하는 앱이 먼저 힘을 얻는 방향으로 읽힙니다. 결국 실사용은 결제 버튼이 생긴다고 자동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계속 머물게 만드는 구조가 먼저 갖춰져야 합니다. 가장 당황스러운 포인트는 익명 기반 소셜앱이 상위권에 올라왔다는 사실입니다. 익명이라는 단어는 보통 신뢰와 반대편에 놓이기 쉬운데, 파이 환경에서는 역설적으로 서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익명은 참여 장벽을 낮춰 유입을 늘리고, KYC 기반의 실사용자 네트워크는 무책임과 사칭의 폭발을 막는 바닥이 됩니다. 편안함을 주는 익명과 책임을 바치는 KYC가 함께 설계될 때 기존 플랫폼이 오래도록 풀지 못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줄일 여지가 생깁니다. 프로필 생성의 파이를 요구하는 방식이 낯설게 느껴졌던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오래 무료 서비스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료 플랫폼이 늘 스팸과 가짜 계정으로 무너지는 핵심 원인은 진입 비용이 0이어서 계정 생성이 무한대로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아주 작은 비용만 있어도 스팸의 생산성은 급격히 떨어지고, 남는 사용자는 정말로 관계를 맺고 활동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정리됩니다. 이건 과금이 아니라 커뮤니티 품질을 유지하는 필터로 작동합니다. 이 설계가 중요한 이유는 파이가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 참여 자격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파이를 쓰는 순간 사용자는 소비자가 아니라 책임을 가진 참여자가 됩니다. 그 결과 운영 비용이 낮아지고 신고 차단 모더레이션의 부담도 줄어들며 서비스의 공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태계가 커질수록 이런 작은 마찰이 오히려 신뢰를 키우는 장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파이오니어들이 가장 오래 기다려온 장면은 결국 실생활에서 파이가 쓰이는 순간입니다. 스탈맥스가 주목받는 지점은 결제 기능 그 자체가 아니라 오프라인 경제의 핵심 과제를 로열티 시스템으로 풀었다는 데 있습니다. 상점에서 어려운 건 첫 방문이 아니라 재방문이며, 포인트와 혜택의 반복 구조는 세대와 무관하게 이해가 쉽습니다. 파이가 일상 동선에 스며드는 방식은 한 번 결제가 아니라 다시 오게 만드는 설계에서 더 강력해집니다. 로컬 상점들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느끼는 가장 큰 공포는 이게 정말 손님을 데려오나입니다. 그런데 파이 생태계는 이미 KYC 사용자군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출발점이 다릅니다. 만약 파이 사용 가능 매장이 실제로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소비자는 선택 기준을 바꾸고 상점은 경쟁 압력을 느끼며 연쇄 참여가 이어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런 확산은 대형 프랜차이즈를 한 번에 뚫는 방식보다 지역 단위에서 성공 사례가 반복되며 퍼지는 방식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게임 영역이 가진 확장 속도도 이번 결과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이 게임을 가볍게 보지만 생태계 흡수는 종종 게임이 가장 빠릅니다. Run for PI가 의미 있는 이유는 파이를 장식처럼 붙이지 않고 게임 진행과 경쟁의 경제 구조에 심어두었다는 점입니다. 부스터 구매, 레벨 해금, 대회 참가, 리더보드 경쟁이 파이 사용과 연결되면 쓸 이유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반복 사용이 습관으로 굳습니다. 게임이 강력한 이유는 사용자를 붙잡아두는 시간이 길다는 점입니다. 체류 시간이 길수록 결제 경험의 학습이 부드럽고 커뮤니티 이벤트로 확장되기도 쉽습니다. 단순 조작 게임이라면 진입 장벽이 낮아 세대 확장에도 유리합니다. 결국 게임은 재미를 통해 사용을 반복시키고, 반복은 신뢰를 만들며, 그 신뢰는 다른 앱으로의 이동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생태계 전체의 체온을 올립니다. 제출 규모를 보여주는 숫자 자체도 메시지가 강합니다. 많은 팀이 메인넷 기준을 맞춰 앱을 제출했다는 것은 단순 데모가 아니라 배포 가능한 형태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오픈 네트워크 이후 외부 연동이 가능해지면 개발자들은 실제로 돌아가는 제품을 상정하고 설계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숫자가 끝이 아니라 해커톤 이후에도 남아서 업데이트를 이어가는 팀이 얼마나 되는가입니다. 초기 앱들의 버그와 미완성이 많은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풍경입니다. 짧은 기간에 메인넷 요건을 충족시키는 과정은 완성도를 희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첫 인상만으로 생태계를 판단하면 흐름을 놓치기 쉽습니다. 핵심은 개선 루프입니다. 사용자 피드백이 기능 개선으로 이어지고 안정성과 보안이 강화되며 UX가 다듬어지는 반복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이벤트용 결과물이 아니라 실서비스가 됩니다. 관계형 서비스들이 보여준 공통점도 분명합니다. 킨드렉처럼 연애 매칭을 넘어 친구 업무 전문 네트워크까지 확장하는 구조는 관계의 목적을 다양화해 커뮤니티를 더 오래 붙잡아둘 수 있습니다. 여기에 파이 결제나 광고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얹히면
관계 형성 과정이 가치 흐름과 연결되며 행동의 책임감이 올라갑니다. KYC 기반 환경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가진 안정감이 훨씬 크게 체감될 수 있습니다. 일상 결제의 시작점이 반드시 대형 상점일 필요는 없습니다. 팔리페이처럼 모임 회비, 여행 경비, 식사 정산 같은 작은 금융을 파이로 풀어내면 실사용은 가까운 관계망에서 먼저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신뢰가 있는 그룹 내부에서 결제가 반복되면 그것은 곧 생활 속 습관이 되고, 습관은 자연스럽게 소규모 BC로 확장될 발판이 됩니다. 거대한 채택보다 작은 반복이 더 강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심플조이처럼 가벼운 브라우저형 콘텐츠는 화려하진 않지만 생태계 확장에 의외로 큰 역할을 합니다. 접근성이 높으면 진입 장벽이 거의 사라지고 커뮤니티 체류 시간이 늘어나며, 체류 시간이 늘면 다른 앱으로 이동하는 동선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오픈소스 구조라면 생태계가 함께 개선할 여지도 생기고, 이런 머무를 공간이 탄탄해질수록 신뢰 기반 서비스의 가치도 더 커집니다. 결국 이번 발표를 하나로 묶는 키워드는 신뢰입니다. 온라인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는 가짜 계정과 사칭, 그리고 무책임한 대화인데, 파이는 KYC 기반 사용자 풀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익명 합의 후 공개 같은 설계가 결합되면 편안함과 안전장치가 동시에 생깁니다. 이번 해커톤 결과는 파이가 조용히 신뢰 기반 앱 생태계로 방향을 다듬고 있다는 신호이며, 다음 흐름을 볼 때 가격보다 먼저 어떤 구조가 사용자 행동을 바꾸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